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얼어붙은 부동산 향방은 돈돈돈 전문가 하락가진 조정장 연말까지는 내린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절벽 언제까지 돈돈돈 전문가 최소 연말 더 길어질 수도 정책발 상승 요인도 문제 돈돈돈 하락대세 아니야 한 목소리. 금리 인상 부담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면서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됐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2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부동산 시장에 드는 지금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6개월가량 지속했던 2019년의 하락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내년까지도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들어섰다기보다는 조정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파트 매매 평균가 3년 만에 꺾였다. 3일 KB 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지난 6월 5억 6,184만원에서 7월 5억 6,083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시대로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2019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 2019년 당시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의 하락세는 6개월가량 지속됐다. 2018년 12월 3억 7,003만원에서 2019년 1월 3억 6,713만원으로 하락한 이후 연속 6개월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9.13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정부는 2018년 규제지역 2주택 이상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 드는 이번 하락세가 지난 2019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 6월 13일 이후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7월 전국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6월 가로열고 8,081.53 가로닫고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74.26을 기록했다. 2019년 하락 당시 최저치 79.99%보다 낮다. 올해는 반등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 6인에게 물어보니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위축된 수요 심리와 낮은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 가격 상승의 동력이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학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 교수는 하반기 금리 인상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면서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하명진 직방 대트랩장도 연말까지는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매수세가 꺾이는 현상은 1년에서 1년 반가량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 경제 등 외부 요인 영향이 큰 만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작년 연말 올해 1분기가량은
또 다르게 시시각각 상황들이 변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모두 하향 조정되고 있고 미국 금리도 생각 이상으로 빨리 오르는 등 변수가 너무 많아져 전망이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결국 변곡점도 글로벌 경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제2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돼야 원자재 수급 등 글로벌 경제가 움직이면서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거래량 없어 아직은 하락 아니야. 규제 완화 등 정책 효과 지켜봐야.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아파트값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금 매물 몇 개가 만든 수치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지난 2년간 천정부지로 오른 것에 비하면 하락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유였다. 김동대 실장은 1, 2년 사이에 수억 원씩 오른 주택가격이 몇 천만 원 떨어졌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하락이라고 하려면 애완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약보합이라고 말할 수준이라고 했다. 고준석 대표 역시 하락장이라고 보려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거래 절벽 상태에서 급매물로 거래되는 것들이 가격 지표를 끌어내리고 있어 하락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는 분명한 조정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 몇 년간 크게 오른 지역일수록 더 많이 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함영균 랩장은 현재 서초, 용산 등 가격이 크게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 버틸 사람은 버티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가로열고 GTX 가로닫고 등 호재로 단기에 오른 곳들은 가격 피로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줄고 가격 하락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규제 완화도 동시에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중인데 취득세 완화와 같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 80% 확대 등 정책으로 수요가 일어날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래 실장도 주택시장 규제는 정부가 계속 완화하는 중이라면서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같이 가는 상황에서 대세 하락론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